산청. 사람들은 한 아이를 두고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탐욕의 눈먼 자들에 의해 눈 내리는 지리산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천한 계집이라 조롱받던 그 아이는 왕실조차 찾아내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궁궐 안에 숨겨진 냄새, 그리고 세자를 죽이고 있던 독. 지금 조선을 뒤흔든 한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상도 산청 땅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 조선 중기 무렵의 일입니다. 산청은 지리산 자락에 안긴 고을로 예로부터 약초가 지천으로 나는 땅이었습니다. 봄이면 산 전체가 쑥과 더덕향으로 가득 찼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맑아 온갖 약재를 씻어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 사람들은 대대로 약초를 캐고 팔며 살아갔고 마을 어귀마다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고을에서 이상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사흘째 내리던 밤이었어요. 산청 고을 변두리 화전민 마을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작은 흙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름 없는 화전민이었고 어머니는 그 고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형편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아낸 산파 할멈이 그날 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 눈이 참 밝네요. 갓난아기가 다 그렇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때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냄새를 모두 들이마시려는 듯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향이. 향기로울 향상, 이름 이이. 향기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름뿐이었으니까요. 향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처음 알아챈 건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한쪽 젖에 염증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향이가 그쪽 젖을 입에 대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른 쪽은 잘 먹으면서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냥 아이가 까다로운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놀러 오면 향이는 얌전히 있다가도 어느 날은 그 안악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안악이 심한 몸살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을 어른이 향이를 안아주러 왔다가 향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그 어른은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이가 울면 재수 없다더라. 저 아이 눈에 띄지 마라. 뭔가 씌었나 봐.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저 병을 먼저 아는 것뿐인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향이가 서너 살이 됐을 무렵의 일입니다. 마을 어귀에 제법 넓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고을 좌수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산청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자였습니다. 고을 수령보다 더 큰 소리를 쳤고 땅도 많고 곡식 창고도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심 좋은 어른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그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해마다 관에 바쳐야 할 관고, 즉 나라 곡식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나라 것이면서도 자기 것처럼 쌓아둔 쌀가마가 수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다들 박 대감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향이 어머니가 향이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갔다가 박 대감 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향이가 갑자기 박 대감 집 곡식 창고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서 이상한 냄새나. 어머니가 얼른 아이 입을 막으려 했지만 향이는 이미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쥐 죽은 냄새나. 나쁜 냄새. 저 안에 나쁜 거 있어. 마침 창고 앞에 있던 박 대감 집 머슴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 저녁 박 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감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 말을 누가 믿나.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쥐 죽은 냄새. 나쁜 거. 아이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에는 분명 빼돌린 관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썩기 시작한 묵은 쌀이 섞인 채로요. 저 아이가 혹시 진짜 아는 건가? 박 대감은 그날부터 향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향이의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 훈장 어른이 향이네 집 앞을 지나다가 향이와 마주쳤습니다. 훈장은 아이를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향이가 갑자기 가만히 훈장 어른의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몸 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요. 배 여기서요. 향이가 자기 배 왼쪽을 짚었습니다. 훈장은 껄껄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달 말에 훈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배 왼쪽에 악창이 생겼다 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아이가 저주를 했다. 재앙덩어리다. 저 집안이 뭔가 잘못됐다.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향이 부모는 마을 어귀에 나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박 대감이 움직였습니다. 박 대감은 향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자네 아이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는 말은 나도 들었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그 아이를 이 마을에 계속 두면 자네 가족도 힘들지 않겠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쪽으로 아이를 보내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야. 아이한테도 더 좋은 일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대감에게는 한양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향이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이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화전민 아버지가 고을 좌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마을에서 따돌림 받는 아이를 보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보낸다고 하네. 어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향이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심부름꾼 2명에게 향이를 들쳐매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가라고 시켰습니다. 거기 두고 와라.
아무도 없는데. 향이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떠나보내며 낡은 소미불 하나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이를 심부름꾼에게 넘겼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향이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 속에 묻혔습니다. 향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마치 아는 듯이, 이해하는 듯이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본 향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은 향이를 지리산 깊은 산중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홀로 남겨진 산속에 눈만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럼 된 거야. 그날 밤 지리산 산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에 약초 바구니를 진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꼬부라진 몸에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였습니다. 집시는 이미 다 낡아 발가락이 비어져 나왔고 걸을 때마다 지팡이가 눈을 찍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노파의 이름은 훗날 사람들이 두루미 할망이라 불렀습니다. 본래 이름은 정씨였습니다만 젊은 시절부터 워낙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이 닿으면 낫는다는 소문은 온 산청 일대에 자자했습니다. 할망은 젊은 시절 내의원에서 취미로 일했습니다. 침 한 번에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킨다는 말이 돌만큼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솜씨가 어느 권신의 눈에 들어버렸고 그 권신의 가족을 고치지 못하자 모함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할망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다음 마을로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 겨울밤 할망은 산청산 속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처럼 오래 걷기가 힘들었고 등에 진 약초 바구니도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할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소미불 한 장에 쌓인 아이였습니다. 눈이 이마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할망은 무릎을 꿇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을 꼭 감은 채 그러나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할망은 한참 아이를 들여다보다가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있구나. 할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럼 된 거야. 할망은 아이를 안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빈 창고 한 귀퉁이를 빌려 아이 몸을 녹이고 뜨거운 미음을 쏘어 먹였습니다. 밤새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망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낯설지 않다는 듯이. 그러더니 아이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할망의 약초 바구니 쪽을 향해서요. 할망은 그게 뭔 짓인가 싶어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바구니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중 한 묶음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냄새 이상해. 할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바구니에서 그 묶음을 꺼냈습니다.
언뜻 보기엔 멀쩡한 삽주뿌리 같았습니다. 할망이 어제 산에서 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뿌리 안쪽이 거뭇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습기에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잘못 썼다간 배탈이 아니라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냄새로 안 것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뜬 5살짜리 아이가. 할망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바구니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할망을 봤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얼마나 모진 일을 겪었는데요. 그런 할망이 5살짜리 아이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할망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향이요. 할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이. 향기로운 아이. 할망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향기로운 아이라니까 그 코가 그렇게 밝은 게지. 할망은 그날부터 향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데리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딘가 맡길 데를 찾아주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음 마을로 가고 또 다음 마을로 가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다 못 핀 할망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집신이 다르면 그냥 맨발로 걸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풀뿌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을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할망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망, 저 사람 냄새 이상해. 저 집에서 나쁜 냄새나. 처음엔 할망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향이가 가리킨 사람마다, 향이가 지적한 집마다 반드시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당장 표가 나지 않는 병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엔 향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작아. 지금 고치면 돼. 할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손을 써주면 나중에 그 병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할망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이 아이에게 주고 가야 한다. 그해 봄 할망은 향이에게 처음으로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산청 뒷산을 오르며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이건 인진쑥이야.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써. 냄새 맡아봐. 향이가 코를 들이댔습니다. 쌉쌀한 냄새. 그런데 그 안에 달큰한 거 있어. 맞아. 그 달큰한 게 제대로 된 거야. 그게 없으면 약효도 없어. 할망, 저기 저것도 같은 냄새인데 달큰한 게 없어. 할망이 향이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조금 달랐습니다. 약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망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눈으로 보면 비슷한 것을 이 아이는 코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향이야. 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아는 게 더 정확하구나.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할망, 사람도 그래.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달라. 그래.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니? 향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아무 냄새 안 나. 그런데 아픈 사람은 달라.
어떤 사람은 시큼하고, 어떤 사람은 비릿하고, 어떤 사람은 단 냄새가 나. 단 냄새 나는 사람은 많이 아픈 것 같아. 할망이 멈칫했습니다. 단 냄새. 오랜 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향이야. 단 냄새가 나면 몸 안에서 나쁜 것이 오래된 거야. 그날부터 할망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자라서, 천민이라서 배운 것이 없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향이는 할망과 함께 조선 팔도를 다녔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전라도 섬마을, 황해도 갯마을.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할망은 걸으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습기 때문에 관절이 나빠. 무릎 쓰는 침자리를 잘 알아둬. 바닷가 사람들은 염기가 몸에 배어 있어. 똑같은 약을 써도 분량이 달라야 해. 산골 사람들은 혈이 약해. 그래서 보혈하는 약초가 먼저야. 향이는 그 모든 말을 글자 하나 없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이의 코와 손이 기억했습니다. 어느 약초는 어떤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어느 정도일 때 약효가 좋은지, 어떤 병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그 냄새의 강도로 병의 깊이를 알 수 있는지. 할망은 향이를 보며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부해서 이걸 알았는데 너는 타고났구나. 향이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할망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야. 할망이 없었으면 이 능력이 무슨 쓸모가 있었겠냐는 듯이. 향이가 1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배가 뒤틀리며 쓰러지는 병이었습니다. 그 고을 의원이 손을 쓸 수 없어 그냥 앓다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실정이었습니다. 할망과 향이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향이가 코를 막았습니다. 할망, 여기 냄새 이상해. 어떤 냄새냐? 우물 냄새. 그런데 우물이 이상해. 금속 냄새나. 고리 같은 냄새. 할망이 즉시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위쪽에서 흘러들어온 도락물이 우물로 섞여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락물은 마을 위쪽 옛 광산터를 지나온 물이었습니다. 고리가 섞인 물이었습니다. 할망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막고 산 위 맑은 물을 받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틀 만에 병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망과 향이를 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향이는 그 절을 받으면서도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고을 관아 쪽에서 나는 냄새. 썩은 것과 달콤한 것이 뒤섞인 이상한 냄새. 향이가 17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할망과 함께 충청도 어느 고을 관아에 약을 납품하려 했습니다. 그 고을에 겨울 내내 기침병이 돌고 있었고 할망이 특별히 지은 약재가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관아에서 약을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향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의원은 할망 혼자고 이 젊은 것은 못 들어가. 할망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제자요. 약에 대해 설명하려면 같이 있어야 하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의원이요. 웃기는 소리. 향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할망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여기 앉아 있어라. 할망이 혼자 들어갔고
향이는 관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망이 나왔을 때 향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망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를 내면 나무라면 되는데 저렇게 무표정으로 서 있으니. 향이야. 응. 억울하냐?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뭐해? 그게 세상이잖아. 할망이 향이 손을 잡았습니다. 억울해야 한다. 그래야 바꾸려 한다. 향이가 할망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망은 억울했어. 평생. 그래도 바뀌었어? 할망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지. 그래서 내가 바꿔야 한다. 향이가 22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 할망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망 몸에서 나는 냄새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아주 희미한 변화였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향이의 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할망 몸 안에서 나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향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할망이 어떤 얼굴을 할지 알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할망이 먹는 밥에 조용히 약초를 넣었습니다. 할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 것들로.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할망이 먼저 말했습니다. 향이야, 내 몸이 이상한 것 알고 있지? 향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한테 숨길 수 있겠냐? 알면서 모른 척 해줬구나. 할망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마나 됐냐? 작년 봄부터요. 할망이 피식 웃었습니다. 1년이나 혼자 알고 있었구나. 약초 계속 드렸는데. 그래. 덕분에 더 오래 걸었다. 할망이 향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할망은 마지막 가르침을 줬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진 할망이 누운 채로 향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조선팔도 약초 중에 아직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북쪽에 가면 남쪽에 없는 것들이 있고, 제주에 가면 또 거기만 나는 것들이 있어. 내 발로 찾아가야 한다. 응.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너는 이미 나보다 잘 알아. 근데 명심해라. 냄새는 알려주는 것이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코가 맞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 그 다음이요. 병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살고 싶은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같이 봐야 해.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거야. 향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망. 응. 나 잘할 수 있을까? 할망이 향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어. 궁에서. 할 말도 못하고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쫓겨났어. 그게 평생 한이 됐지. 할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향이야. 너는 달라. 나는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는 당당하게 들어가야 한다. 알겠지?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당하게 들어갈게. 내 코가 틀린 적 있더냐? 없어. 그래. 세상이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것이 할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루미 할망은 향이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향이는 할망을 고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슬펐습니다.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 크면 소리도 안 납니다. 향이는 무덤 앞에 산에서 꺾어온 들꽃 한 줌을 올려놓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등에 약초 바구니를 메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망이 걷던 것처럼 그 뒤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향이는 혼자 조선 팔도를 돌았습니다. 할망이 알려준 북쪽의 약초도 찾아갔고 제주까지 배를 타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있었고 향이의 손이 닿으면 나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름난 사람이 됐고 어느 곳에서는 또 천한 계집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때마다 향이는 할망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코가 틀린 적 있더냐? 세상이 틀린 거야. 그리고 다음 마을로 걸었습니다. 향이의 이름이 경상도 일대에서 꽤 유명해졌을 때 그 소문이 한양까지 닿게 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한양에서 산청까지 내려온 어느 양반이 향이에게 치료를 받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한양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상도에 이상한 여자가 있소. 냄새만 맡고 병을 잡아내는데 내의원 어이들보다 낫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왕실의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독이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잎이 단풍으로 물들기도 전에 찬바람이 불었고 궁궐 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을 환절기 탓이겠지 했습니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다 했습니다. 어이들이 보양하는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의를 비롯한 어이들이 매일 세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온갖 처방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의원 최수희가 밤새 처방전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아랫사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경상도에서 올라온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 냄새로 병을 잡아낸다는 여자 의원이 있다 합니다. 산청 땅에서 수백 명을 고쳤다고 하는데 최수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냄새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여자애다 천민이라지 않나. 그런 자를 궁에 들이라는 소리를 감히. 하오나 대감, 지금 세자 저하의 병을 우리가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도의 여의를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향이가 한양으로 오게 된 건 그런 경이었습니다. 향이는 한양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궁에 들어간다. 할망이 쫓겨난 그곳. 할망이 당당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그곳. 한양에 도착한 향이를 맞은 건 냉소였습니다. 내의원 입구에서 향이를 본 어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소문의 여자야? 겨우 저래? 나이도 어리고 글도 모른다 하던데 맥법은 아나?
냄새로 병을 잡는다고. 개코도 아니고. 향이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최수희가 향이 앞에 섰습니다. 내가 향이라는 자냐? 예. 경상도 산청에서 왔다고? 예. 스승이 누구냐? 두루미 할망이라 불린 정씨 치미가 제 스승입니다. 최수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정씨 치매, 오래전에 내의원에서 쫓겨난 그 정씨. 예. 최수희가 향이를 훑어봤습니다. 세자 저하를 진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겠다. 내 맥을 잡아봐라. 향이가 최수희 앞에 앉았습니다. 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최수희가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왜 맥을 잡지 않느냐? 잠깐만요. 향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 왼쪽 어깨가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안에서 뭉쳐 있습니다. 요즘 날이 차지면서 더 심해지셨죠. 최수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대감 요즘 드시는 탕약에서 쓴 냄새가 납니다. 인삼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대감 몸에는 안 맞습니다. 열이 많으신 체질이라 인삼을 드시면 오히려 어깨가 더 나빠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수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향이의 말이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자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향이는 문을 넘어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뒤따르던 어이들이 향이의 등을 치며 빨리 들어가라고 눈짓했지만 향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천천히 깊게 처소 안의 냄새를 하나하나 가려냈습니다. 향 냄새, 양 냄새, 음식 냄새, 사람 냄새, 그리고 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최수희가 가까이 왔습니다. 똥 냄새입니다. 처소 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독이라니 그런 불경한 말을. 이 천것이 지금 무슨 말을. 향이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냄새가 말하는 것을 들을 뿐입니다. 향이가 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냄새의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밥상 쪽이 아니었습니다. 약 쪽도 아니었습니다. 향이의 발걸음이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위에는 고급 도자기 그릇에 담긴 꿀물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매일 아침 드신다고 했습니다. 향이가 그릇 가까이 코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입니다. 향이가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독이 있습니다. 오래된 독입니다.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자 저하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의원에서 그 꿀물을 분석했습니다. 향이의 말대로였습니다. 극히 소량의 독초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먹어선 티도 나지 않을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조금씩 먹으면 몇 달에 걸쳐 몸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넣었는가? 향이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 꿀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자전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진상한 꿀입니다. 석 달 전에 올라왔습니다. 향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산청.
향이가 태어난 곳. 그 꿀을 누가 진상했습니까? 박씨 성을 가진 고을 좌수라 들었습니다. 향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박대감. 그 이름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겨울산에 버렸던 사람. 향이는 그 꿀의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꿀 자체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섞인 독초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냄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희미한 냄새였습니다. 거의 알아채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향이는 알았습니다. 이 독은 산청 사람이 넣은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꿀에서 나는 독초 냄새는 꿀 안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양에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향이가 처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냄새를 아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자전에 드나들던 내관 하나였습니다. 내관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박대감과 혼맥으로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박대감의 관곡 횡령을 조사하려던 충직한 관리가 세자에게 고발장을 올리려 했고, 박대감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자를 없애면 고발도 없어진다는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계산이었습니다. 박대감과 그 내관은 의금부로 넘겨졌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향이가 꿀용기에서 박대감 집 곳간의 냄새를 더 분석해냈습니다. 그 용기가 단순한 선물 용기가 아니라 박대감 집에서만 쓰는 옷칠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고, 그 옷 냄새가 박대감 집 창고에서 나는 냄새와 일치한다는 것을 향이가 증언했습니다. 결국 박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졌을 때 향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악은 끝내 자기 손으로 무너진다. 박대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관곡 횡령은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부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땅, 매물로 쌓은 재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통함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박대감은 그 모든 것을 빈손으로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높던 위세, 그 넓던 기와집,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탐욕으로 무너지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자의 병은 독을 끊고 향이가 지은 해독 처방을 쓰자 열흘 만에 차도가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회복됐습니다. 왕이 향이를 불렀습니다. 내 공이 크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 향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에게 원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말하라. 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를 찾고 싶습니다. 왕명으로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산청 땅 화전민 마을. 향이 어머니의 소식은 어렵지 않게 닿았습니다.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향이를 버린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제대로 웃은 날이 없었다 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날마다 죄인처럼 살아왔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낡은 흙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양으로 왔습니다.
향이와 어머니가 마주 선 것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향이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그냥 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향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20년의 죄책감, 20년의 그리움, 20년의 기도가. 어미가 잘못했다. 그 추운 날 밤에 너를. 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향이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굽은 등을, 그 하얘진 머리카락을. 20년 사이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향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망이 있었거든요. 향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망이 눈밭에서 저를 찾아줬어요. 저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한테 세상을 가르쳐줬어요. 향이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자책하셔도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넘어 담장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향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 그날 저녁 향이는 혼자 걸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 어느 길. 사람들이 오가는 저작거리를 지나 조용한 골목을 따라 성문 밖 작은 언덕까지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지리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자신을 거두어 준 노파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망.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당당하게 들어갔다 왔어. 향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망이 못다 한 것 제가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할망. 향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할망 없었으면 못했어. 나 혼자서는 못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지리산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향이는 그 바람 속에 할망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집신 냄새, 약초 냄새, 그리고 그 너머 따뜻한 무언가의 냄새. 클로징 멘트. 여러분, 향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재앙덩어리라고 불길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눈밭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억울함 하나만 가슴에 품은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뒀습니다.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의 세자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남느냐고. 재산이 남느냐, 권력이 남느냐, 이름이 남느냐. 박대감을 보십시오. 평생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두루미 할망을 보십시오. 남긴 재산이 없었습니다. 남긴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향기가 남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것은 사랑으로 남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빈손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기고 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담회였습니다.